빠방하이, 오늘은 떡잎 유치원 몰아보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떡잎 유치원부터 두목님, 최성화 선생님, 남일희 선생님, 원장님, 장미반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리메이크와 몰아보기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떡잎 유치원의 소름돋는 비밀 탑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담시티 뺨치는 떡잎마을. 흙만 나면 지구 멸망위기에 빠지는데요. 그 중심엔 떡잎 유치원 있죠. 제대로 털기 전에 떡잎 유치원의 TMI들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유치원 원가.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1기에만 잠깐 등장했던 원가인데요. 이때는 팡팡 유치원이었다는. 팡팡 유치원이었던 게 액션 유치원이 되고 초록 유치원이 됐다가 지금의 떡잎 유치원으로 고정됐죠. 이 원가도 꽤 좋았는데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둘, 떡잎 유치원의 휴일. 떡잎 유치원의 휴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의 개원기념일, 나머지 하나는 원장 선생님 상경기념일. 30년 전 원장 선생님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인데요. 특이하게 이날이 휴일이라는. 이날 모르고 유치원 데려왔다가 허탕 제대로 쳤죠. 셋, 수지 치타만 옷이 다른 이유 아셨나요? 떡잎 유치원 원복은 있지만요, 다른 옷을 입고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치타도 원복을 안 입다가 요즘엔 원복을 입고 그 위에 호피무늬 러닝 셔츠를 입죠. 나름 자유로운 유치원이네요. 네, 떡잎 유치원의 낮은 평점. 최근 떡잎 유치원의 평점이 공개됐는데요. 3점. 경쟁 유치원들에 비해서 엄청 딸린다고 하죠. 이건 다 원장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 때문. 다행히 막판엔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무서운 얼굴 때문에 안 올까봐 유치원 책자에도 두목님의 얼굴이 없다고 하죠. 5. 떡잎 유치원의 역사. 떡잎 유치원이 원시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시시대, 서부시대, 이때는 유치원이 동사무소 역할, 두목님은 촌장이었죠. 믿거나 말거나. 뿅. 전세계 신동들을 다 모아놓은 장미반. 요즘엔 소개보수로 전락했지만요, 치타 얘도 장난 아닙니다. 6살짜리가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고요. 수영, 농구, 축구 못하는 게 없죠. 하지만 장미반의 힘숨지는 이 용병들. 나이가 6살인데 경력은 20년, 30년이 기본이죠. 먼저 체육계 신동들. 축구 신동 네마루 선생, 유럽에서 10년, 정글에서 10년 수련했다고 하는데 짱구의 엉덩이 슛에 패배합니다. 줄다리기 신동 포동이. 어린이 씨름대에서도 우승한 덩치인데 떡잎 방범대의 웃기기 작전으로 줄다리기 패배. 제주신동 우사인 볼트 번개. 장미반답게 처음엔 이기지만 훈이가 넘어져서 다같이 어깨동무하고 뛰죠. 무승부. 이외에도 볼링신동 공회전, 테니스신동 근육통, 장미반 골프 챔피언 6기가, 컬링신동 컬링 군맨까지 참 많은 신동이 있지만요, 모두 패배했죠. 스포츠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20년간 수련한 쓰레기 던지기의 달인 구지동 선생, 개인 쓰레기까지 가지고 다니죠. 회오리 바람턴 필살기까지 써보지만 역시나 짱구의 엉덩이 기술 한 번에 좌절합니다. 텃밭 농사짓기가 취미라는 고구마 캐기 신동 고구미도 처음엔 줄줄이 잘 캐는 듯 했지만 짱구가 전설의 왕고구마를 캐내면서 패배. 초창기에 등장했던 천재소녀 안마리. 얘는 TV에도 나왔던 신동인데요, 홈스 쓰다가 딱 걸렸죠. 더 똑똑한 짱구, 맹구 콤비한테 그대로 패배. 이외에도 전국 최고 블록 쌓기 신동 최고봉, 캐릭터 도시락 달인 도그림 선생, 금붕어 건지기 신동, 숨바꼭질 신동까지 모두 패배합니다. 역시 세계관 최강자는 짱구인 걸로 확정. 이쯤 되니 드는 궁금증. 대체 치타는 어떻게 이런 세계급급 능력자들을 데려오는 걸까요? 최근 미방연분에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짜자잔. 30년 만에 보게 된 이 희귀한 장면. 치타가 짱구네 집에 놀러온 모습인데요, 여기에 캐스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평화, 운 떡잎 유치원. 어김없이 치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대결명은 팬케이크 굽기. 바로 유리와의 대결이 성사. 근데 이 녀석 짱구네 집으로 향하는데요, 유리와 대결할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동미선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짱구를 유치원에 내려다주고 온 날 치타에게 캐스팅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녀석 맨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캐스팅한 거였죠. 대결은 대결이니 시작하기로 하는데요, 전훈이 감도는 짱구네 거실. 짱구 엄마 유리는 팬케이크 대결을 벌입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팬케이크.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는데요, 유리의 신들린 스냅 시전. 완벽한 팬케이크가 탄생. 하지만 짱구 엄마 거는 엉망. 팬케이크 굽기는 유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역시나 오늘도 패배한 치타. 캐스팅 노트에서 짱구 엄마의 이름을 지우는 걸로 마무리. 이 엄청난 인맥, 발로 뛰는 치타의 부지런함 덕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치타 스페셜편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네요.
긴 역사만큼이나 선생님들의 변경도 많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님, 영양사 선생님, 초창기 무궁화반 선생님 모두 하차했고요. 2기 때 등장했던 두목님의 조카 교생 선생님도 신나게 당한 후 바로 하차했죠.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 유일하게 존재감이 뿜뿜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룡 선생님. 11기 교생 실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항상 지붕 뚫는 미친 텐션에 파이어를 외치며 활활 타오르죠. 취향도 참 확고합니다. 옷은 뜨거운 것과 관련된 글자로 채워져 있고요. 불, 태양, 열정 같은 뜨거운 것들만 좋아한다는 선생님들도 싫어했지만요. 특히 유리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귀 아프다 해놓고 뭐라 하고 나중엔 보기 싫다며 유치원까지 결석했죠. 이 선생님의 약점이 있다면 토끼 공포증. 유리와 친해지려고 공포증을 극복하고 마음을 엽니다. 축구 연습을 통해 남자아이들과도 마음을 열고 유치원 최고 인싸가 된 이소룡 선생님. 이소룡 선생님을 보내지 마세요. 달려! 해바라기 반 애들이 사고 한번 크게 치네요. 떠날 때는 그만두지 말라고 시위할 정도로 애들과 가까워졌죠. 그 이후로는 한 번 빼고는 등장이 없는데요.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이처럼 교생 선생님들의 하플 떡잎 유치원. 얼마 전엔 이슬이 누나도 교생 실습을 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래편을 보면 짱아도 해바라기 반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슬이 누나가 정직원으로 입사하고 둘이 만나는 편 나와도 재밌겠네요.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그를 컨트롤하는 실세는 부원장 선생님이죠. 부원장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아내로 유치원의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돈 관련된 건 다 부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데요. 월급날에 부원장 선생님이 외출을 하자 남희재 선생님이 월급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장면도 나오죠. 실세라고 해서 원장 선생님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얼굴에 적응이 안 돼서 아침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요. 적응 안 될 만도 한 게 원장 선생님 본인도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소리 지릅니다. 와. 짱구 학습 만화에 의하면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소꿉 친구입니다. 국내판 기준 부산 토박이었던 두 사람. 보시다시피 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상이 험악했는데요. 길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놀라고 다들 피해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부원장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상경 후 큰 인물이 되면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교를 가기 위해 상경을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이력서를 여기저기 써내도 외모 때문에 광탈하고 좌절했던 그때 어떤 아이가 사탕을 건네주며 힘내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순수한 아이가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죠. 그러다가 볼링장에서 부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부끄러워하는 원장 선생님 대신 부원장 선생님이 연애를 리드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 후 오른쪽에는 신혼집, 왼쪽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원장 선생님 상경기념일을 만들고 유치원 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꿋꿋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이 깨가 쏟아지죠. 그렇다고 이 둘이 아예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부원장 선생님이 아침밥으로 낫또를 만들어줬는데 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찬 투정을 하는데요. 화끈한 부원장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바로 밥을 치워버리고 이 둘은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티격태격됩니다. 그러다가 떡잎말방범대 덕분에 화해하고 다시 쏟아지는 깨. 참 어디로 봐도 천생연분인 듯하네요.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는 떡잎 유치원의 마스코트, 귀여운 고양이 버스. 운전석 포함 좌석이 총 26개 중형의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그런데 도통 장미반이 버스 탄 건 보지 못했죠. 이 버스는 해바라기반 23명을 위한 전용 버스입니다. 그럼 장미반은 걸어다니느냐? 아니죠. 베일에 쌓인 2호차. 귀여운 강아지 모양이네요. 짜디짠 장미반 분량만큼이나 등장이 없다는. 너무 귀여운 버스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선행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버스와 달리 일본의 버스들은 진짜 귀엽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버스들 최근엔 호러 에피소드에도 등장했습니다. 방학에 뜬금없이 도착한 유치원 버스를 멋 모르고 탔다가 맹구와 함께 황천길 갈 뻔했죠. 전날 저녁에 준 버스 모양돌이 문제였다는. 애니메 귀여운 유치원 버스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방학 때까지 놀러와서 유치원을 초토화시키는 아이들. 그런데 영 이상합니다. 분명 5명에서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1명이 남는 이 상황. 소꿉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5명에서 하는데 꼭 남는 페어. 의심스러워 하던 찰나 원장 선생님이 등장하고 딸기 빙수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에 맞춰 5개를 가져왔는데 하나가 비는 거죠. 원장 선생님은 구들짱짱박이가 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구들짱짱박이란 오래된 집에 붙어있는 아이 귀신으로 숨바꼭질하며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그렇게 뭔가 찜찜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 그때 구들짱짱박이의 뒷모습을 발견. 두목님이 깜짝 놀라는 걸로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구들짱짱박이, 숨바꼭질 동자로 번역된 이 귀신은 자식히 와라시라고 불립니다. 직역하면 사랑채 동자라는 뜻. 악독하게로 소문난 일본 귀신들과는 달리 행운을 가져다주는 귀신으로 유명한데요. 집안에 있으면 복을 불러오는 소신의 일종입니다. 주로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묘사되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것.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거나 종이를 부스럭대는 건 기본이고요. 야밤에 어른들과 힘겨루게 하는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어른들도 이길 수 없다고. 대신 잘 때면 이불을 덮어주고 악귀를 쫓아내주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죠. 떡잎 유치원도 안 망하고 짱아까지 가르치는 것 보면 구들짱짱박이 효과가 좋은 것 같네요. 짜자잔, 남일이 선생님의 그림체 리즈 시절 사진입니다. 맨날 망가져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미인인데요. 짱구가 잠시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첫눈에 반하기도 했고요. 맹구도 반해서 프로포즈를 한 적 있죠. 특히 슬퍼할 때는 미모 포텐이 폭발하는지 너무 아름다운 외모에 모든 유치원 사람들이 심쿵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세경한 최고 수준 미모라 인기 짱일 것 같은데요. 신은 이래서 공평한 걸까요? 성격이 괴팍해도 너무 괴팍하죠. 멀쩡할 때, 그리고 빡쳤을 때 온도차 무엇? 물론 순수학 짱구 때문에 성질을 안 낼 수가 없다만 다들 첫눈에 반했다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사실 이런 무서운 성격이 문제인 건데 외모에만 상향 패치를 때려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명품 가방에 보석에 옷에 전재산 플렉스. 월급 순삭시키고 남은 기간은 굶주리면서 사는 남일이 선생님.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고 끼니를 호빵으로 때운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먹을 게 없어서 최성환 선생님 집으로 몰래 밥을 얻어먹으러 가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보석 사겠다고 형광등까지 갖다 팔아서 촛불 켜고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와우! 최성환 선생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24살 나이치고 그렇게 박봉은 아닌데요. 좀 아껴 쓰면 될 텐데 그놈의 허영심이 문제입니다. 잘 나가는 척, 집도 엄청 좋은 곳 사는 척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꿈, 그리고 현실, 집 이름이 후저빌라. 아니 네이밍 센스 어쩔? 그래도 와르르 맨션보다는 나은데요. 누가 집으로 따라오려고 하면 주랭랑을 칩니다. 이미 경제적 자립을 해서 좋은 신혼집에 살고 있는 최성환 선생님과는 대조적이네요. 남일이 선생님이 인스타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싶네요. 반년 남짓한 시간 만에 LTE급의 초고속 결혼. 더 충격적인 건 그 짧은 시간 안에 출산까지. 아니, 최성환 선생님에게 딸이 있었다고? 이 부부 사이에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애니판에서는 나오지 않고 만화책에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빠방이들은 선생님이 짱구네 집에서 애를 낳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출산휴가에 들어간 선생님이 빌린 물건을 갖다주기 위해 짱구네 집에 방문하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르르 맨션 주인장도 와 있었죠.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최성환 선생님. 구급차를 불러보지만 긴급 상황에 결국 주인 아주머니가 나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산. 와우, 정말 충격이네요. 딸이 태어난 이후로 부부의 사이도 잠시 소원해지는데요. 김한석 아저씨가 엄청난 딸바보라 최성환 선생님에게 소홀한 거죠. 더 큰 문제는 김한석 아저씨가 엄청난 마마보이라는 것. 가족끼리 데이트할 때도 꼭 엄마를 대동하고 평소에도 엄마 편만 드는데요. 연휴에 수족관도 엄마랑 같이 가자고 하다가 이혼할 뻔합니다. 물론 화해하고 끝나긴 했지만요.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꼭 애니화가 되면 좋겠네요. 많은 짱덕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공포의 계단편. 이야기는 두목님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치원 합숙날. 어느덧 밤이 되고 유리는 유치원 계단을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숫자가 다른 계단이 있다는 것. 조금 소름 돋긴 했지만 잠을 청하는 아이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 같이 벌벌 떨면서 화장실로 가죠.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려는 그때 눈앞에 처음 보는 계단. 설마 괴담 속 계단일까? 놀란 아이들은 난리를 치는데요. 다행히도 소문과 달리 숫자가 맞았죠. 그리고 다음날 그 자리의 계단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불명의 빨간 꽃만. 네, 떡잎 유치원엔 애당초 2층이 존재하지 않았죠. 소름. 이건 일본에서 유명한 계단 괴담을 각색한 건데요. 부모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에 하나코 귀신, 배에 하는 인체 모형,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유령 등 일본 학교 7대 계단 중 하나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계단이라고 불리죠.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밤에 학교에 가면 못 보던 계단이 보이는데 그 계단의 숫자를 세면서 올라가라. 그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숫자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소름만 돋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계단은 저승과 이어져 있어서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 올라갈 때는 13칸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줄어들지 않아서 평생 거기에 갇혔다 등 무서운 변형도 많죠. 학교 괴담 에피소드로도 다뤄졌고요. 영화 여고괴담 여우괴담이 이 괴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물론 짱구 에피소드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단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리고 다음날 계단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 빨간 꽃, 이 꽃의 정체는
뭘까요? 이 꽃은 석산, 피아나라고도 하는 꽃입니다. 슬픈 추억, 죽음, 환생 등 불길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꽃인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붉게 타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집에 가져가면 불이 난다는 속설이 있죠. 또한 피아는 저승을 의미하는데요. 망자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꽃으로 공포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 이날 얘네가 끝까지 올라갔다면 저승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보니 소름 돋네요. 이렇듯 공식적으로는 1층밖에 없는 떡잎 유치원. 건물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1층이라는 게 의아한데요. 사실 여기도 2층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또 다른 합숙날 흑공과 차은주 선생님이 2층 발코니에서 썸을 타는데요. 겉보기엔 엄청 로맨틱한 장면이지만요. 공식적으로 2층은 없죠. 그럼 이날도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소름. 데이트하러 가야 하는데 빡센 업무에 빡친 선생님들. 이와는 반대로 평화로운 차은주 선생님 등장. 혼자만 한가하냐며 선배님들에게 폭풍 갈굼을 받습니다. 뭘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차은주 선생님. 최성원 선생님은 일 하나라도 도우라며 선반 위에 물건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손이 닿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죠. 두 선배님은 어이없어하며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구박. 그제서야 차은주 선생님은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고소공포증이었던 거죠. 그지가 배드민턴 치면서 신나게 노는 떡잎말방범대. 철수의 초강력 슈팅으로 공이 나무 위로 콕 박힙니다. 나무를 밀어보고 빵빵 쳐보지만 떨어질 리가 없죠. 최애 필살기 신발 던지기. 네, 그때 떡잎말방범대 눈에 띈 차은주 선생님. 에게 겨우 2칸 올라가다가 벌벌 떨면서 실패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마도원예사가 올라가서 문제 해결. 역시 차은주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걸까요? 남은 건 현타뿐. 그리고 다음날 이번엔 나무 위에서 고양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애들은 옆에 있는 차은주 선생님을 발견하지만 무시하고 작전회의에 돌입하는데요. 차은주 선생님은 도망치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만 당연히 실패. 어떻게 하면 겁 안 먹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선생님을 도와주겠다며 안경을 벗긴 찐빌런 짱구.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선생님은 순식간에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안경을 벗으니 고양이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렇게 안경을 다시 쓰는 순간 그대로 기절. 누둥. 충격이네요. 겨우 발로 지탱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 저도 보면서 아찔해서 뜨악했는데요. 스토리 자체는 재미있는데 너무 위험천만한 장면 때문에 미방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떡잎 유치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유치원 강당 구석 의문의 창고,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이 방. 들어가려고 하니 원장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 방의 정체는 원장 선생님의 덕질 본진. 온갖 장난감들이 모여있었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죠? 이 인형은 짱구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공포의 프랑스 인형. 이외에도 온갖 기괴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혼자 말하고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도 나왔죠. 여기 말고도 비밀 공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짱구와 철수, 한자로 막아놓은 의문의 공간을 발견하는데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 원무실 바닥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쪽으로 몰래 들어가 선생님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 여기로 숨으면 절대 못 찾겠네요. 사실 가장 소름 돋는 건 원장님의 외모 그 자체이죠. 평소 웃는 얼굴만 보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건 아마 우리가 원장 선생님에게 정이 들어서일 겁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까무잡잡한 피부, 뽀글뽀글 볶은 파마머리, 왠지 섬뜩해 보이는 선글라스, 여기에 활용점정, 192cm 초장신의 키. 짱구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키 차이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거구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일 거라는. 까마귀도 깜짝 놀라 도망가는 가 하면 사자도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갔고요. 짱구가 불량배들을 만날 때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쫓아냅니다. 극장판 보스들과 모아봐도 전혀 이질감 없는 외모이죠. 우선 외모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부모님의 하드 카운터는 옆집 아줌마이죠.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된 게 몇 번을 봐도 얼굴을 까먹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본인도 이런 외모가 스트레스인지 한 번은 세수를 했는데 엄청 잘생겨져서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들 어색감을 느껴 떠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는데 는 꿈.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국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주말도 따로 없고 틈만 나면 집도 뺏기고 1년 365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최성화 선생님. 떡잎 유치원이 또 보통 부르주아 유치원이 아니죠. 수업 내용도 항상 바뀌고 학부모 설명회, 학예, 운동회, 소풍, 각종 체험활동, 아이들 정기합숙은 물론이거니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까지 해야 하는데요. 최성화 선생님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버스 인솔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영장 청소, 보수공사, 온갖 잡일도 다 해야 하죠. 심지어 담임인 해바라기 반 멤버 구성 좀 보세요. 와우. 시간이 지나서는 짱아의 담임 선생님까지 맡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월급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최성화 선생님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역시나 대단한 일덕들. 만화 캐릭터 예상연봉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연봉은 3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3,100만원 수준입니다. 주민세만 20%에 육박하는 일본 특성상 세금 다 떼면 월 200만원이 좀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은 존경스럽네요. 사실 꿈이 유치원 선생님은 아니었단 거 아셨나요?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떡잎마을 방범대 비밀기지 관리인. 평소 봉성화 연정 듣고 트로트 가수 CD 모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죠. 그래도 선생님 하면서 행복해 보이니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이요. 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네, 이 유창한 사투리의 주인공은 남일이. 자칭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도시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왔다고 포장해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농촌 체험 한 번 가면 들끓는 농업인의 피를 주체 못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렸을 때 모내기 공주로 날렸던 그녀의 과거. 장작패기, 물고기 잡기, 고구마 캐기. 와우!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두둥. 얼떨결에 버섯 광고 모델로 데뷔한 건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번 달도 생활비가 없어 컵라면만 잔뜩 담는 남일이 선생님. 오늘따라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눈길. 자기가 예뻐서 반했나 하고 생각하니 신나가지고 가서 따지는데요. 그 남자는 덕분에 손님들이 좋아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죠. 와? 누군가 또 인사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설마 하며 다가간 반대편 매대. 이게 왜인걸? 남일이 선생님의 얼굴로 도배가 돼 있던 겁니다.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합의도 없이 딸 사진을 갖다 쓴 거죠. 사투리 네이티브 스피커답게 엄마한테 폭풍 사투리를 시전. 혹시나 짱구에게 걸려서 유치원에 소문날까 전전긍긍하다가 매대에 있는 버섯들을 싹쓸이합니다. 하지만 짱구가 발견. 가장 중요한 매대 사진을 못 치운 거죠. 결국 오늘 본 건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짱구에게 초코비를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버섯으로 꽉 찬 선생님의 방. 도시 여자의 삶은 고달프네요. 뭐 본인은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남일이도 금수저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엄마와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봤을 때 전국마트에 단독 매대로 납품하는 농장주의 딸이기 때문이죠. 귀농인들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가 버섯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단위 농장이니 연매출이 최소 10억 원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 일할 때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유치원이 적성에 안 맞으면 귀농해도 되겠네요. 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남자도 안 좋아하고 남일 선생님도 안 좋아? 하는 차은주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푸라기 인형. 이 저주 인형이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취향 참 독특하죠. 차은주 선생님이 지푸라기 인형 동호회 회장인 건 아셨나요? 동호회 정모가 있어서 다 같이 모였는데 다들 성격들이 한소심해서 만나서도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요. 갑툭튀 짱구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안경을 벗기고 본색이 드러나서 더 이상 인형에 의지하지 말자며 인형을 다 같이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경을 다시 쓰고서는 태세전환 지대를 했는데요. 인형에게 미안하다며 울면서 가지러 갔죠. 얼마나 이 인형을 좋아하냐면요. 조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44개 한정판 열쇠고리를 달려고 휴대폰을 사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취향만큼이나 성격도 은근 다크한데요. 남의 불행이나 복수를 은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안경 벗은 게 본캐이고 쓰고 있는 게 부캐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며 귀신 분장을 한다 하기도 하고 돌멩이에 원장 선생님을 그려 화단에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패션도 참 독특하죠. 취향 참 특이하네요. 별장만 4천억 원의 엄청난 부잣집 딸 수지의 선택을 받은 떡잎 유치원. 서민 유치원인 척 하는데요. 알고 보면 부르주아 유치원입니다. 수업 내용도 항상 바뀌고 학부모 설명회, 학교회, 운동회는 물론 시골 소풍, 캠핑, 수영장, 스키장, 심지어 볼링장까지 가죠. 해바라기 반 원생수를 세어볼까요? 총 23명, 벚꽃반, 해바라기 반, 장미반 총 3개 반이니까 전체 원생 총 70명가량의 중대형 유치원입니다. 운동장도 엄청 넓은 데다가 교실, 강당, 각장, 수영장, 거기에 원장 선생님, 사저까지. 유치원치고는 규모가 참 크죠. 하지만 이렇게 넓고 큰 유치원인데 차은주 선생님 제외하고는 가전제품이 거의 없다는 거 아셨나요? TV, 컴퓨터도 없고 사무업무는 거의 수기로 한다는. 한 번은 원장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져왔다가 바로 치웠는데요. 유치원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이 기계치여서 없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좀 답답할 것 같네요.
원장 선생님에게 일침을 가는 짱구. 원장님은 일단 전부터 씻어야 하지 않냐? 과연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얘기에 당황했을까요? 여기 증거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요. 조폭 두목들과의 모임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는 왜? 사실 전국 유치원 원장의 모임입니다. 다들 험악하게 생겼지만 원장님처럼 마음은 여리죠. 이 세계관 원장님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그의 과거를 좀 더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이건 원장님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클라스 어디 안 가죠? 이런 외모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질환이 있으니 바로 이력서 알레르기.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생각하기만 해도 정상과는 다른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신체에 가려움증이 발생해 긁게 되는 증상입니다. 오 페이크.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증상을 보였죠. 어렸을 때 얼굴 때문에 면접에서 하도 많이 떨어져서 직접 유치원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월급이 많지도 않고 심지어 명품까지 좋아해서 늘 쪼들리는 남일이 선생님. 최성화 선생님이 늘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늘 끼니 걱정 없지, 집도 넓은 데로 이사갔지, 대형 TV에 푹신한 소파, 그리고 잘생긴 남편이 있기 때문이죠. 남편 김한석 아저씨는 투리브스 산업이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원인데요. 젊은 나이에 과장을 단 것은 물론이고 꽃미남의 성격도 착합니다. 신혼집도 있겠다, 남편도 돈 잘 벌겠다, 선생님 벌이까지 더해지니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어린이들은 잠깐 나가주세요. 크레용신짱 만화책에 나온 이 부부의 신혼 수위입니다. 와? 이러다가 집에 무단 침입한 짱구에게 딱 걸리죠. 이후로는 꼭 짱구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는 우픈 사연. 이 둘이 어떻게 만난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일기 때부터 썸을 탄 전통적 커플입니다. 그냥 썸만 타다가 상기가 되어서의 연인관계로 발전하는데요. 김한석 아저씨의 단점 중 하나는 우유부단하다는 것. 성격이 소극적이다 보니 연애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데이트마다 짱구가 끼면서 이 둘의 연애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청혼하는 에피소드에서는 끝까지 말 못해서 최성화 선생님한테 뺨까지 맞고 관계는 파국에 이르죠. 그래도 짱구 덕택에 첫 키스도 하고 유치원에서 청혼도 하고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 비가 내리면서 하객들이 유치원으로 피신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결혼 취소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짱구의 일침 한방. 뭔가 깨달은 김한석 아저씨는 최성화 선생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달한 대사와 함께 역대급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짱구는 못 말려 시간 특성상 아직 1년도 안 지났을 텐데 썸에 연애, 결혼에 신혼까지 보내고 있는 이 부부 빠르다. 와, 이게 그녀의 남자 스캔 스킬. 순식간에 외모, 나이, 패션 센스, 재산까지 스캔하죠. 그냥 맞서는 틈만 나면 보고요. 크루즈 미팅, 거리팅, 요리 미팅 참 다양하게 남자를 만납니다. 늘 실패하긴 하지만 작중 최고 미녀이다 보니 초반은 대부분 반하는데요. 유치원생, 외국인, 고등학생, 할아버지까지 연령별로 다양하죠. 이 할아버지는 명문대에 대기업 다니는 손주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죠. 그리고 다음날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작업. 와? 하지만 이보다 쇼킹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때 짱구 아빠 직장 후배인 고뭉치와 썸을 탔었죠. 늦은 밤 회식 끝나고 짱구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진 고뭉치. 다음날 아침 도시락을 놓고 간 짱구에게 도시락을 갖다주러 떡잎 유치원을 향합니다. 그때 남일이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데요. 심쿵. 굳이 교무실로 불러서 바지에 묻은 거 닦아주다가 서로 반하죠. 얼마 후 떡잎 상사 야구 경기에서 한 번 더 만나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데이트 날.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짱구 등장. 고뭉치가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 짱구는 남일에게 고뭉치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봅니다. 남일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그런 남자가 이상형일래 없다며 괜한 허세를 부리죠. 물론 그걸 고뭉치가 목격. 그대로 이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허세가 문제였네요. 이런 성격도 유전으로 보이는데요. 남일이는 세자매 중 막내로 위에는 나다리, 나릴이라는 언니들이 있죠. 각각 28세, 26세로 둘 다 모태솔로입니다. 더 소름인 건 각각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성격은 남일이와 마찬가지로 개팍하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요. 언니라는 사람들이 남일이가 잘 되려 하면 서로 그 남자를 차지하려고 매번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뱀파이어도 질려서 이런 사람들 피는 먹지 않겠다고 도망가기도 했죠. 물론 남일이가 이현우와 사귈 때도 회방을 놨는데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현우는 남일이에게 더 빠졌다는 사실. 네, 남일이의 첫사랑 그리고 끝사랑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이 둘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전날 남자에게 차이고 술에 취해서 계단 밑으로 다이빙한 남일이 병원에서 초혼남 선생님을 발견하는데요. 이번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역시 행동파 남일이 병원에 계속 다니기 위해 일부러 다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정식으로 데이트하면서 연인이 된 두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니들이 방해하고 데이트 도중에 앞에서 토를 해도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나 사랑은 더 깊어만 가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뼈발굴을 위해 남미로 장기 파견 가면서 장거리 커플이 됐는데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키스씬은 지금 봐도 명장면입니다. 애니에서는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로 완전히 끝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잘려나간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현우. 이때 충격받은 남일이는 삶의 의지를 잃고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유치원에서 몰래 술까지 마시면서 해고위기에 처하고 잠시 유치원을 그만두죠. 술집을 전전하던 남일이는 어느 날 깡패와 시비를 붙는데요. 유치원에서 단련된 기술로 깔끔하게 KO.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복싱 코치가 남일이를 스카우트하고 남일이는 복싱하면서 맞아 죽기로 결심하며 힘든 훈련을 합니다. 드디어 시합날 죽기 위해 방어 기술은 쓰지 않고 계속 맞기만 하는 남일이. 그때 이현우 선생님에게서 뒤늦은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가 진짜 감동적인데요. 읽어보시면 눈물이. 이 편지를 본 남일이는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상대를 넉다운 시키죠. 얼마 후 유치원에는 근무 중 음주 문제로 학부모 총회가 열리고 해고로 결정이 나려던 순간 아이들이 감동 시위를 펼치는데요. 이어진 떡잎마을 방범대 엄마들의 실드로 극적 복귀하죠. 그 후 아이들을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키워 테러나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 짱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망 처리된 캐릭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물론 충격이긴 하지만 남일이 선생님이 홀로서기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감동적이라 애니화됐으면 명작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화제가 된 팬아트인데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 가슴 아프네요.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매일같이 아이들을 태워다니고 하루 종일 친절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심지어 로또 상금을 모두 유치원 크루즈 여행에 쏟아붓는 가원장 선생님에겐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해적? 아니요. 파인애플 아저씨? 아닙니다. 슈퍼히어로 원장맨. 원장 수트 장착하고 고양이 버스도 변신. 시민들이 공경에 빠지면 언제든 달려가는데요. 문제는 그 공경의 스케일이 자전거 수리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돼지 잡기라는 거. 그래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큰일도 많이 하는데요. 신문에 실리는 것 보면 꽤나 유명한 듯 합니다. 출동하는 길에 액션 가면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원래는 빌런이었다가 같은 편이 된 타이거우먼. 어쩌다 잘못 엮인 짱구맨과 같이 다니는데 몸은 영. 나중엔 짱구가 정체를 발설해서 다들 조술하겠다고 난리 났는데요. 그대로 원장맨은 사라졌다는. 재미있었는데 스페셜 에피소드로 또 방영하면 좋겠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원장맨으로 변신할 때 착용하는 선글라스. 그냥 투명 렌즈가 아니라 갈색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원장님의 무서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이 선글라스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의 인격을 180도 변신시켜주는데요. 한 번은 훈이가 썼다가 성격이 180도 변신. 유치원 일진들을 혼내줬죠. 물론 안경을 뺏긴 후엔 쫄아서 기절. 이 선글라스에 신기한 점 하나 더. 안경테가 없다는 것. 중간에 렌즈를 연결하는 테도 없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테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쳐있다고. 이렇다 보니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냥 눈이 아니냐는 소문도 많은데요. 원장 선생님의 생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짜자잔. 바로 이 장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생각보다 귀엽죠? 물론 아닙니다. 이건 원장 선생님의 무방비 상태 모습. 와? 그냥 계속 선글라스 쓰는 걸로. 이름 최성아, 나이 24세, 키 162.1cm, 혈액형 O형, 직업 선생님, 소속 떡잎유치원 해바라기반, 거주지 허름맨션, 부업 떡잎마을 방범대 비밀기지 관리인, 특기 떡잎마을 방범대에게 주스 대접하기. 와? 네, 최성아 선생님의 부업은 떡잎마을 방범대 비밀기지 관리인입니다. 선생님 집은 방범대가 처음으로 구한 기지인데요. 안 그래도 원룸이라 집도 좁아 죽겠는데 어쩌다가 잘못 걸렸죠. 평화로운 휴일을 즐기고 있는 최성아 선생님.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이게 웬걸 떡잎마을 방범 되었죠. 문 앞에다가 맘대로 비밀기지라고 붙여놓은 아이들. 당장 떼고 집에 가라고 하자 바로 눈빛 공격 실현. 그대로 넉다운된 최성원 선생님은 그렇게 집을 내주게 됩니다. 이게 화근이었죠. 제6의 멤버인 비밀기지 관리인으로 임명되지만 과자 셔틀 그리고 주스 셔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아이들. 불법 점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집안 난장판 쳐놓고 가는 거 부지기수이죠. 집에 없는 척하면 비상키로 열쇠를 따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더 슬픈 건 떡잎마을 방범대 규정상 비밀기지 관리인은
있는 발언권조차도 없는데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흰둥이, 수지도 못 들어가는 떡잎말 방범대, 배연인 걸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은 최성원 선생님의 연인인 김한석 아저씨가 다른 여자와 목격된 적이 있는데요. 규정상 발언권이 없지만 뇌물을 주고 현장 임무에 같이 합류합니다. 두둥. 정말 다른 여자와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게 맞았죠. 김한석 아저씨가 진짜 바람을 핀 걸까요? 물론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아닙니다. 친척 동생이었죠. 이것들 그냥 anyway 집도 바쳐 주말도 바쳐 뇌물까지 바쳐야만 겨우 발언권을 얻는 비밀기지 관리인의 삶은 고달프네요. 남일희 선생님의 별명은 10시 정각의 여자. 오픈 10시에 딱 맞춰 입장하는 걸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악명이 높은데요. 여성복 코너에서 예쁜 옷 입기, 식품 매장에서 시식, 안마 코너에서 무료 안마, 애완동물 매장에서 고양이 놀리기, 보석 매장에서 미래의 신랑에게 받을 반지 보기 순으로 도는 게 취미인데 유치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백화점에서 다 풉니다. 물론 주말에도 틈만 나면 짱구랑 마주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주말도 제대로 못 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불평불만 가득한 남일희 선생님. 이 정도면 그냥 귀농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보다 유치원 선생님이를 사랑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항상 아이들부터 구하고요. 화재 사고 훈련 때 못 믿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살신성인 메소드 연기도 보여줍니다. 이현우가 같이 떠나자고 했을 때도 유치원에 남겼다며 거절했죠. 이걸 알아본 걸까요? 고급 유치원에서 고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치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남일희 선생님. 퇴근하면서 멋진 남자라도 보이면 피로가 확 날아갈 것 같다며 푸념을 하는데요. 와우, 진짜 잘생긴 남자가 등장한 거죠. 그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는 두 사람. 알고 보니 남자는 고위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엘레강스 유치원의 스카우트맨. 가난하고 거지 같고 말 안 듣는 코 찔찔이들이나 다니는 쥐꼬리 봉급의 거렁뱅이 같은 유치원은 집어치우고 자기네 유치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를 미행하던 원장 선생님은 태폭에 그저 눈물만. 과연 남일의 대답은? 쥐꼬리 봉급의 가난하고 거지 같고 말 안 듣는 코 찔찔이 유치원에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며 물컵을 머리에 꽂아버립니다. 의리 짱이네요. 지금은 유실되어서 볼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요. 맨날 투덜대도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일희 선생님 멋지네요. 짱구 공식 미인은 아니지만 귀여운 선생님, 미인은 아니지만 착실하고 좋은 선생님, 미인은 아니지만 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미인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짱구야. anyway 앞정을 밟고 아픈 상태에서도 애들이 밟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애들을 먼저 걱정하고 가끔 성질을 내다가도 애들 눈빛 공격에 사르르 녹고 떡잎말 참교육자이죠. 선생님이 적성에 맞지 않는 차은주 선생님, 그리고 겉보기엔 까칠한 남일희 선생님과 비교하면 언제나 친절하고 애들도 진심으로 잘 가르치는 본투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흠, 아니 조금 큰 흠이 있다면 심각한 다혈질이라는 거. 두둥. 이게 단행본에도 실리지 못한 전설의 일화 장면. 잘릴만 했네요. 초창기만 해도 버스 좌석으로 짱구를 내리치고 운전대를 뽑아서 찍어버리는 어마무시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초기 순수학 시절의 짱구의 만행을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하지만 후덜덜한 건 사실이네요. 이렇듯 최성원 선생님은 평소에는 순해 보여도 한번 빠기가 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승부욕도 강해서 남일희 선생님과 맨날 티격태격하는데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애들이랑 깡통차기를 했을 때 한 판을 이기지 못하고 농락당하는데요. 그놈의 승부욕 때문에 그날 다들 집에도 못 가고 밤새 깡통차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 한창 까불다가도 최성원 선생님이 열받은 것 같으면 다들 몸을 사리는데요. 최성원 선생님을 가장 피해야 할 때는 술 마셨을 때. 남일희 선생님과 달리 술에 약해서 주사가 엄청 심한데요. 가정방문 에피소드에서 짱구가 실수로 사과 칵테일을 주는 바람에 술 취해서 문을 다 부셔버리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놨죠. 심지어 짱구 아빠 얼굴에다가 물을 갈기도 했습니다.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는 최성원 선생님을 보고 하는 말인 걸로. 신영만이 신영식으로, 유순애가 권지홍으로, 모가진이 채성아로, 맹짱구가 신짱구로. 어른들의 말 못할 사정으로 이름이 바뀐 캐릭터가 참 많은데요. 차은주 선생님도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나간 이름만 해도 고순이, 문혜은, 이영자. 하지만 방송사나 번역하는 회사가 달라서 이름이 바뀐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여기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SBS판 투니버스판에서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차은주였는데 그때 연예인인 고 이은주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지 6기 때는 고순이로 잠깐 바뀌었다가 7기 때 다시 차은주로 돌아옵니다. 대원판에서는 이때 바뀐 고순이 이름을 계속 고수하는데요. 이제 극장판도 투니버스의 모회사인 CJNM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고순이란 이름을 영화나 방송에서 듣기는 어렵겠네요. 저는 차은주란 이름이 더 마음에 듭니다. 흑공과 노래방에서 3대3 소개팅하는 차은주 선생님. 국내 미방영된 에피소드인데 이때도 결국 어긋나죠. 한동안 러브라인 관련해서 진전이 없다가 최근은 라면 대란 엔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부디 흑곰이랑 이어지면 좋겠네요.
차은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지푸라기 인형뿐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머리팀 갔을 때 먹은 것만 그라탕, 뷔페, 찐밥, 꼬치까지 몇 시간 안에 다 먹었죠. 하지만 차은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넛을 먹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줄을 서는 건 기본이요. 돈만 있다면 맨날 도넛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도넛 덕후입니다. 애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멋있는 동물 친구들을 맛있는 도넛 친구들이라고 읽을 정도로 도넛에 과몰입해 있는 이 선생님. 한 번은 지역 한정판 도넛을 못 먹어서 낙심했다가 고원장 선생님이 사온 걸 먹고 펑펑 울기도 했었죠. 도넛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노우 마운틴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이 도넛을 광적으로 사랑해서 초능력을 발휘할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독심술 초능력자, 시력이 3.0인지 몇 미터 앞에 있는 도넛 개수를 다 알고 있고요. 줄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도넛을 고르는지 몇 개인지도 다 알아맞히고요. 스노우 마운틴을 사려는 손님한테 사지마 광선을 발사해 다른 걸 사게 만들었죠. 한 번은 오수와 커플로 엮이기도 했는데요. 짱구 엄마는 이 둘을 이어준 대가로 선물을 받는 상상을 하며 김칫국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그냥 도넛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거죠. 그래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오수는 아니지. 두둥. 드디어 공개된 차은주 선생님의 과거는 아니고요. 장래희망입니다.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도 되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꿈이었다고 하죠. 유치원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좋아하다가 짱구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고 아이들을 무서워하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이 된 이유, 바로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은주 선생님은 남혜지 선생님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정도만 일하러 온 임시 선생님인데요. 어쩌다 보니 코 껴서 계속 일하게 됐죠. 같은 계약직인 무궁화반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운전기사 선생님은 바톤 터치하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차은주 선생님 정규직 전환하느라 잘렸다는 게 학계의 전설이죠. 남일 선생님이 복귀한 다음 무궁화반 선생님을 맡게 됐는데 알고 보면 장미반 선생님으로 시작한 셈이네요. 무궁화반은 얼마 안 가서 벚꽃반으로 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벚꽃반에는 숨겨진 루머가 있습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반이란 소문이죠. 이해는 되는 게 벚꽃반 애들이 나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선생님 빼고는 존재감도 없어서 더더욱이 그렇죠. 하지만 이 루머는 거짓. 아주 가끔, 아주 조금씩 등장하긴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얼굴 보고 놀라서 우는 역할로 나오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엔 개그맨 패러디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반 정체가 뭔가요? 4살 맞나요? 그래도 유령반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차은주 선생님을 계속 볼 수는 있겠네요. 떡잎 유치원에는 3개의 반이 있죠. 차은주 선생님이 담임인 벚꽃반, 최성아 선생님이 담임인 해바라기반, 남일이 선생님이 담임인 장미반. 이래도 맨날 장미반, 해바라기반만 티키타카하지 벚꽃반은 차은주 선생님 빼고는 존재감이 영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4의 반이 등장했죠. 아침부터 악몽을 꿔 찝찝한 철수. 유치원에 도착했는데 사람도 없고 스산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벚꽃반, 장미반, 해바라기반, 그리고 의문의 4번째 교실. 3개 반을 다 뒤져봐도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4번째 교실에 들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문이 강제로 닫히고 안쪽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무서운 분위기의 화장실에서 한 명씩 사라집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튀어나오는 물줄기. 그 순간 유치원 사람들이 모두 석고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남일이 선생님이 귀신이 되어 철수의 머리를 잡아당기는데 는 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철수. 하지만 뒷머리가 뻗쳐있고 손에는 석고가루가 육기 작화와 어우러져서 소름 돋는 에피소드입니다. 유치원 확장을 하더라도 4번째 반은 만들면 안 되겠네요.